사실 제가 표창원 후보를 대면을 못했습니다만은 알기는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오기 전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표창원 지금 후보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이 아주 희귀한 나라입니다. 불의를 봐도 적당히 지나가고 잘못된 것을 봐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이것이 우리나라를 다수를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최하의 상황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아주 최저 수준에 내려가 있고 가동률도 아주 나쁜 상황에 있고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점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좀 자랑스러웠던 국민의 동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를 떠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지난 한 50년 동안 관찰을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 전서부터 이 나라가 정상적인 경제를 이루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경제 운영의 틀을 좀 바꾸자. 한나 옛날처럼 커다란 대기업 쪽에 의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 짓을 했냐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이제는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서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열심히 도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그 꿈이라는 것은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제가 판명을 갖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근에 와서 경제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처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의 배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한 배신의 경제를 갖다가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4.13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13 선거에서 우리 당이 소중한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내년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 4.13 선거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바라는 것 같은 180석이라고 하는 이런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나라의 희망이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소정한 의석수를 갖다가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출마한 우리 표창원 후보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에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뭐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빈들빈들 4년 정도 놀다가 다시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용기와 능력을 가지면은 해낼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표창원 같이 정의감에 불타고
불의에 타협할지 모르고 원칙을 수호하면서 의정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당은 물론이고 국회의 위상도 달라질 것이며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회의원의 힘은 유권자들이 주는 표를 바탕으로 해서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인 표를 주어서 이 사람이 우뚝 솟은 정치인이 초기서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4.13 돌아오는 선거에서 우리 표창원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인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 제46기시고요. 예,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치시고 또 월남전에 파병되셨다가 부상을 입으시고 국가유공자십니다. 그리고 평생 제게는 따끔한 채찍과 그 아픈 교훈으로 저를 이제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제 붙인 표 상자 치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어머니 전 EBS 프로그램 보신 분은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제 어머니와 저에 대한 소문이 트위터 또 카톡 등을 통해서 막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바르게 크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경북 포항여고의 가장 인재이기도 하시고요. 예, 우리 이화희 여사님 제 모친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집은 영호남의 동서화합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인데요. 제 장인어른은 호남 분이십니다. 그리고 평생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후원해 오시던 분이고요. 전주이씨 선성군파 제18대 종손. 네, 그리고 전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와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늘 헌신해 오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장인어른 이동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기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가장 많은 고생과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승아 제 아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네. 지난번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서 18,500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48개 지역구 중에서 2등으로 큰 표차였습니다. 이번 20대는 25,000표 차 이상으로 서울에서 1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정활동 성적에서 탑 클래스를 점유했고 48개 지역 후보자 경쟁력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꿈에도 그리지 않던 컷오프를 발표하는 그 시간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잤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를 못 받았고 지역의 지지자들이 혹시 자살하지 않았을까 저희 현관 아파트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두들김 소리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컷오프 소식이었습니다. 참 황망했습니다. 7일 동안 집거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40여 명의 후보들이 전화를 와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정청래 잘렸는데 너는 무슨 낯으로 선거운동 하냐고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을 못할 지경이다라고 저한테 하소해 놓았습니다. 중앙당은 3, 4일 업무가 마비됐고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당도 마비가 되었고
탈당 원서가 팩스로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지자들의 눈물을 보고 저도 울었는데 그 눈물의 정도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아파하고 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힘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리얼미터에서는 우리 당 지지율이 5.5%가 급락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무려 10% 급락입니다. 1, 2%가 두고 다투는 이 치열한 총선의 현장에서 이 정도면 가히 메가토급 핵폭탄이라고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 재판정에 나간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내가 죽고 다른 후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8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정청래 살려내라 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가서 당 지도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을 지키고 나는 당을 살리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도 하겠다. 우선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 내가 총선 현장에 달려가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얄밉게도 표창원이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오늘 여기 개소식 하니까 와줄 수 있냐?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20명의 후보로부터 개소식 참석 요청 전화를 받았고 지금은 한 50여 군데 정도를 다녀야 합니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어서 공천도 못 받은 사람을 뭘 그렇게 찾는지 저도 참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피투성이가 된 제 몸뚱이라도 혹시 보고 박수를 칠 수 있다면 한 표라도 긁어모을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컷동을 조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컷오프 동지회. 제가 비록 당에서는 저를 잘랐지만 제 스스로 셀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들이 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 김광진, 김빈, 그리고 또 장하나, 이분들이 덕호동 동지회 회원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덕호동 동지들로 구성된 더당당 유세단을 발족합니다. 덕호동 동지회에서는 인재 영입, 인재 발굴을 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만이 자격 조건이 됩니다. 자기가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떨어진 사람들은 덕호동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인재 영입을 통해서 덕호동 전국 유세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당에서 버스도 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찢겨지고 망가진 저희들을 보고 짠해서 한 표라도 더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 쪽팔림을 무릅쓰고 전국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당은 공천 떨어졌다고 도끼 들고 다니고 어떤 당은 당대표가 도장 찍는 것을 거부하고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희들은 떨어진 사람들조차 표창원의 승리를 위해서, 백군기의 승리를 위해서, 김민기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의원의 승리를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 하는 자세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컷오프된 자들의 반란, 유쾌한 반란, 웅크리고 있지 않고 골방에 처박혀 있지 않고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달라고 하는 저희들의 절규 어린 외침에 많은 국민들이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은 잘 다닐 겁니다. 오늘은 표창원 사무소 개소식이 왔기 때문에 표창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삼행시로 저의 축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표 읊어주세요. 표부터. 표, 표창원 바람이 붑니다. 창, 창문을 열어보아요. 원. 원 없이 그 바람을 맞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 정창래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용인에 내려와서 저희 지역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지역은 지금까지 저희 야당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고 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제가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 미로로 우리 당을 살리는데 온몸을 바친 표창원 후보님을 위해서 저도 제 코도 석자지만 와서 꼭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를 하고 싶어서 왔고요. 같이 영희 미로와 영희 미호가 같이 국회에 가서 우리나라를 바꾸고 우리 당을 바꾸고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이 실정, 경제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고요. 제가 개소식 많이 다녀보니까 선수가 길수록 말씀이 길더라고요. 저는 아직 정치 들어온 지 한 이제 80 며칠 됐나요? 그래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표창원 하면 같이 화이팅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원 화이팅! 자, 우리 김병관 후보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많이 도와주신 분들 앞에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입당한 지 지금 한 80일 정도 되어 가는데요. 사실 칼을 뽑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도 못 자르고 어떻게 보면 고배를 마셨지만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상 제가 약속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청년표는 책임지겠습니다. 청년표는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후보님들 개소식에 가서 제가 정말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청년표는 김빈이 책임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잔병이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정청래 의원께서 모아주시고 김강진 장하나 의원과 함께 이렇게 더당당 유세단을 만들어 주셔서 조금 더 여러분께 가까이 그리고 여러 군데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당하자마자 제 동생이 저한테 잘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를 하더라고요. 표 교수님이랑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올케도 동문입니다. 그래서 또 올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다른 포즈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입당 초기에 표 교수님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점수도 많이 땄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리고 더불어 콘서트를 다니면서 역시나 우리의 표창원 교수님, 후보님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빠지지 않고 지역 당원 여러분들, 지역 당원 고문님들께 용기와 힘과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단결을 보여주시는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옆에 계신 표창원 교수님, 김병관 후보님 많이 배웠습니다. 그 생활 정말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잊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백근기 후보님, 김민기 후보님, 이현우 후보님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셨고요. 그 응원 잊지 않고 은혜 갚는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있는 이 네 후보님 반드시 당선되셔야겠죠? 반드시 당선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용인은 사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제 친구들도 용인에 많이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정보 다 전해드리겠고요. 어떻게든 더불어민주당의 이 뿌리들이 조금 더 깊게 내리고 젊은 층까지 확장이 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는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모두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일당백하셔서요,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더불어민주당의 꿈, 미래, 이것들을 한 분 한 분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앞으로는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표창원 후보 하면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표창원 후보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입니다.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염색은 조금 생각해보고, 네, 또 제 아내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부족한데요. 그동안 제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시의 어르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소개했지만 저는 이곳 용인이 실질적인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포항이지만 포항에서 실제로 살았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서울, 또 경기도 개수리, 동두천, 또 충청남도 천안, 뭐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살다 보니까 22년을 거주한 제 인생의 반 가까이를 지낸 이곳 용인이 가장 오랜 제 삶의 터전이고요. 그리고 제 두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모두 다닌 곳이 이곳 용인입니다. 그래서 이곳 용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또 문제가 있고 어떤 수건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백에 가면 동백 주민분들은 반드시 동백에서 서울 가는 광역버스를 신설해내라. 또는 지금의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 그리고 청덕에 가면 청덕에는 아무런 문화 행정시설이 없다. 파출소도 없고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그리고 구성에 오면 또 구성에서도 저 경찰대학 부지 어떡할 거냐. 법무연수원 부지는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마북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북은 마치 오지 같은 곳이다. 차단되어 있다. 뒤로는 당국대 후면으로 막혀 있고 앞으로는 좁은 길을 통해서만 겨우 구성으로 나갈 수가 있고, 겨울말 되면 언덕이 많아서 눈길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보정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려 있는데 특히 저 구성역 부근은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고 개발도 안 되고, 이 숱하게 많은 지역 현안들을 과연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알파고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길은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소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란 것은 시의원이나 도의원 여러분과는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의 현안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나가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켜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정의만큼은 반드시 얼마나 오래 걸리더라도 찾아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가벼운 잘못에도 큰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한탄과 아쉬움과 한이 우리 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돈도 아니다.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갈린다. 시민들의 삶 곳곳에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사법 정의 문제겠죠.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 서로의 입장이 있고 이해가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판단하기 어려울진데 이것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법정에서의 판결로 제대로 시시비비만 가려진다면 그나마 우리는 수긍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74%는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 과연 얼마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결코 불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결코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이 시민 여러분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의 권익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 내에서 계급이 높다고 계급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하대하는 그러한 관행은 고쳐줘야 합니다. 아울러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요.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제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정 지역, 앞서 우리 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건 교육에서건 문화에서건 전부 변방,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의료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용인은 97만 명이 넘어서는 곧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80만 이상인 도시들 중에 유일하게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없는 곳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추진되었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의 여러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와 함께 그 토지주와의 갈등 그리고 사업주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 소송의 와중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안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아닌 다른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세 번째, 현재 경찰병원과 경찰공제회 등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많은 파악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경찰병원 부지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무척 단가가 높은 부동산이죠. 그곳에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찰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규모와 좋은 장비의 대형 병원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곳 용인 땅에.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장 마지막 대안으로 두고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용인에 반드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그래서 저와 같이 용인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은 분들이, 그리고 용인에서 손자 손녀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분들이 이곳은 정말 살만한 곳이야, 찾아올 만한 곳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곳에 가면
재미있고 볼거리 많고 즐겁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또 자녀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용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준동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협받고 있고요. 경제 수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노동자, 농민,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어서고 기업들의 부채를 총 합한 액수는 2400조를 넘어섭니다. 마치 19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 직전과 아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더불어 성장론, 모두가 함께 성장한 자영업자와 중산층과 가정과 노동자와 농민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는 그러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 표창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부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힘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용인의 변화와 희망을 창조할 사람 표창원에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